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어니스트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주식의 수익은 과연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가? 이거 뭐 비슷하게 이제 그동안의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주제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단편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따라와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이 수익을 낸다는 거는 뭐 열매를 수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 검정색 동그라미 점 찍은 시점이 내가 이제 행위를, 액션을 부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즉, 나는 샀습니다. 여기서 이 사는 순간 홍길동과 둘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여러분들은 사자마자 이거를 팔고 싶어 하는 홍길동이 있습니다. 사자마자 팔고 싶어요. 사면은 바로 플러스를 내고 싶은 거죠. 그쵸? 그리고 둘리는 정확히는 사고 나서 플러스가 되면은 팔고 싶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말 같지만 홍길동하고 둘리는 사실상 달라요. 뭐가 다르냐? 둘리가 더 현실적이에요. 홍길동은 사자마자 팔아서 플러스를 내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상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자, 이거 그림이 똑같아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홍길동은 사자마자 수익을 내고 싶다. 네. 둘리는 사고 나서 수익이 나면 팔고 싶다. 이거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익이 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다시 설명드리지만 홍길동은 사자마자 팔고 싶고 그러면서 플러스를 내고 싶은 거예요. 홍길동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 이건 원트예요. 누구나 다 원하는 원트입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부자일 거예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져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안 되냐? 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그림자예요. 그리고 무조건 되지 않는데 그 안에서 나는 이거를 무조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 번 해서 되는 거는 저렇게 챙기고 안 될 것 같은 거는 뭐 손절이든 보합권에서 익절이든 본절치고 나온다던가, 이 방법은요? 현실은 그렇게 되죠. 현실은 사자마자 팔고 나면은 플러스가 될 때도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홍길동 같은 매매를 했었을 땐 결국에는 이 플러스 값과 이 마이너스 값의 상대적 크기가 어떤 식으로 조합돼서 누적되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은 달라지겠죠. 여기에는 당연히 진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매우 적은 확률이 될 것이고, 0에 수렴하거나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매매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불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둘리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서 플러스를 만들어서 팔겠다. 그러면은 홍길동하고 다른 거는 이 과정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사고 나서 플러스가 되면, 그냥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만들어서 팔겠다. 그 부분도 이제 둘리는 네네. 또 둘리 1과 둘리 2로 갈린다는 거죠. 사고 나서 플러스가 되면 팔겠다와 사고 나서 플러스를 만들어서 팔겠다. 결국 둘 다 같은 말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플러스가 되면 팔겠다는 사고 나서 플러스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뭔가 이 사이에서 행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사고 나서 플러스를 만들어낼 줄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관리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은 다시 이 씨를 뿌렸다라고 했는데, 씨를 뿌려두고 이 씨 뿌린 땅을 그냥 웃돈 주고, 제가 지금 앞에다가 앞마당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머니버디님한테 이거 저한테 10만원 웃돈 주고 사가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안하는 거야 저의 자유겠죠. 근데 머니버디님은 그걸 사시겠나요? 하게 되면 안 사죠. 왜 사요? 그 씨 똑같은 거 그냥 심어도 되는데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힘들다, 이게 홍길동이고요. 그럼 다시 제가 제 앞마당에다 씨를 뿌렸어요.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여기서 열매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열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밖에서 알아서 비 오고 햇빛 쬐어주고 하다 보니까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도 열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수익을 만든다는 거는 씨를 뿌리고 열매가 날 수 있도록 이 사이에 필요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해준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열매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행동을 해준다. 관리를 해주고 거름도 주고 해충도 제거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해준다라는 거죠. 열매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열매가 나오는 시간을 기다려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일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이 행동을 빼놓고서 나는 씨앗 심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한테 돈을 만들어줄 거야, 이 생각 발상 자체가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주식 투자에서도 똑같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좌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플러스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나면은 팔아야 이 안에서 돈이 되니까 팔게 되잖아요. 그 말은 내 계좌에서 모여져 있는 거는 무엇이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C를 뿌려 놓겠죠. 그럼 플러스가 되기 전까지 마이너스인 상황이겠죠. 이 마이너스인 상황에 주식들이 이렇게 하나씩 자리 잡고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좌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수익률이나 평가 수익금 자체는 항상 마이너스의 계좌로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주식 잘하는 사람은 이 계좌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전부 다 플러스로 가지고 있어서 이뻐 보이는 계좌인데 이 사람이 주식 잘하는 사람 아닐까요? 라고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이 계좌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이런 계좌를 갖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첫 번째 차이는 스타일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매매하는 스타일이 이분은 장기 투자자이거나 가치 투자자일 확률도 있어요. 한 종목을 사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서 플러스가 나도 계좌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인 수익을 만들어냈어 만들어내지 않았어 이 수익의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앞선 사람은 플러스가 나면 팔면서 지속적으로 수확하면서 실현 수익금을 쌓아 올리고 이 실현 수익금을 만약에 다른 통장 계좌나 이런 데다가 쌓아 올려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낸 현실적인 수익금이 확보가 되는 거죠. 후자의 계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일부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봐야죠. 이 사람 계좌가 만약에 계좌 전체 합쳐가지고 플러스 1,000만 원이 찍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계좌에 여기서 플러스 750만 원이라고 찍혀 있다라고 할게요. 지금은 플러스 1000이었던 게 1년 뒤에는 플러스 750입니다. 똑같은 종목을 똑같이 플러스 계좌로 예쁘게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1년 동안에 돈을 번 걸까요? 돈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라고 말하게 되면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 스타일에서 이 매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궁극적으로 플러스 5천 플러스 1억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이 되면은 한 번에 다 팔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조차도 결국에는 이런 수익금을 확보하면서 여기서 비중이나 물량을 하면서 실현 수익을 채워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계좌가 아무리 이뻐 보여도 이 계좌만을 놓고 보게 되면은 1년 동안에는 250만 원이 손해를 본 게 맞는 거고요. 이 스타일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계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좌에서 돈을 만들어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평가 수익 자체는 최종 동선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열매를 맺기 위한 그냥 과정일 뿐이지 크게 의미 부여할 게 아니다. 저는 이 동선을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실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되는 투자자는 사는 행위를 하고 C를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거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팔 줄 알아야 된다. 이 행동을 할 줄 알게 되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다 잡습니다.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자마자 플러스가 돼서 팔았어. 사자마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마이너스를 생략하는 경우도 당연히 만나겠죠. 아니면은 플러스가 났을 때 파는 행동을 좀 미루면서 좀 더 끌고 가고 길게 투자해 보겠어. 장기 투자자의 형태의 면모도 갖출 수 있겠죠. 보통 이 조합값을 다룰 줄 알게 되면은 웬만한 매매들은 다 자신의 스타일대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충을 제거하고 어떻게 비료를 주고 이러한 기본적인 행동들, 습관 이런 것들만 잘 잡아놓게 되면은 이 동선이 충분히 완성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좀 실패한 것 같다. 아무리 이거를 이해한다 그래도 딱 중간에 떼놨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다 돼 있는 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되더라도 저도 이런 상태를 좀 추구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마이너스가 다 되면 그거는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은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 플러스 값들을 플러스가 찍혀도 팔릴 거잖아요. 팔릴 것이기 때문에 계좌에서는 이런 상황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오래 가진 않겠죠. 그렇죠. 이 순간이 얼마나 단기적으로 하느냐 좀 길게 끌고 가느냐 이런 차이로 인해서 그 순간의 길이는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얘네들은 이쪽으로 다 옮겨서 이렇게 여기에 쌓여간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보편적으로 얘네들이 없어지면은 마이너스만 여기에 남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다 마이너스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주식이 내가 현금이 주식에 다 들어갔는데 그게 다 마이너스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아닌
형짜리도 이렇게 있는 거죠. 현금이죠, 이런 건. 이렇게 운영이 된다. 이건 이제 계좌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계좌에 새로운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해야 된다. 근데 저기에 모든 금액이 다 때려박혀 있고 신용미수까지 때려박혀 있는데 다 마이너스인데 나 잘하고 있는 거였구나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진짜 큰 오해입니다. 네,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가 과정 중의 마이너스랑 이거는 완전 똥이 된 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똥은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완전히 이거는 물려버린 거.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가 그냥 딱 보면 그냥 저 물린 거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예전에 기대수익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대수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마이너스와 현재 완전 기대수익이 없고 이건 처리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어떻게든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마이너스는 그냥 완전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을 또 헷갈리시면 안 되죠. 만약에 현재 마이너스 20%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비중이 계좌가 아니라 슬랏 대비 30%다.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폭만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분들이 마이너스 20%?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숫자가 비중이 현재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70%의 여유 비중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맘만 먹으면 바뀝니다. 그냥 예를 들면 여기다가 30%만 더 매수해도 이거 마이너스 10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매수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바로 바뀌는 숫자예요. 지금 당장의 평가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것보다 내가 비중을 얼마나 갖고 있는 데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 20%에 내 비중 30% 차 있는 것보다 마이너스 5%에 내 비중 99% 차 있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비교하느냐는 이 단순히 이 숫자만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 종목의 상황이라는 게 또 있을 거고 복합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숫자로 가지고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평가손익에 대한 개념을 좀 심어 드리는 거고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을 구분해서 계좌를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내 계좌 상태가 찍혀 보이는지 이거를 좀 이해를 시켜 드린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투자 클럽을 하고 있으니까 이 클럽에 오신 분들이 되게 기준점이 모호해요. 좀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상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뭐 괜히 너무 큰 기대를 갖거나 아니면 너무 큰 불안을 갖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의 감당하지 못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원희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그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시면은 이건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이 생각이 주식을 그냥 이거는 이제 초장기 투자를 해서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이 나중에 그려가야 될 그런 모습인데 당장 플러스 될 거만 막 달려들면서 요 모양새로 가면은 그게 주식이 되겠냐는 거죠. 시작 단추부터 잘못 깨지게 만드는 하나의 좀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의 길을 진짜 진지하게 잘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여기서 플러스에서 셀로 넘어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플러스에서 평가수익 플러스 났어 할 때 김칫국 한 사발 마시죠. 그리고 내일은 상한가 갈 거야 하는 꿈을 꾸면서 잠듭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플러스 15% 상태인데 한 30% 되면 팔라고요. 이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 누가 정해줘요? 그 30% 간다는 보장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르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플러스 갔다 이 플러스 숫자가 줄어들면은 심리적으로 더 큰 마이너스라고 느껴서 진짜 마이너스 볼 때까지 결국엔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사고 마이너스를 거쳐서 플러스를 만들어서 판다. 때로는 조금 이렇게 수학하는 과정에서 플러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가지만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서 판다. 결국엔 이 동선에 얼마나 깔끔하게 이행됐느냐 아니면 종목이 꼬이게 되면 이 과정이 좀 많이 반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마이너스가 조금 깊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동선에서의 변화는 없다.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프로세스를 자신이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위해서 이런 거는 이제 가치 투자에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했지만 가치 투자도 이렇게 갑니다. 뭐 사자마자 계속 뭐 플러스 해갖고 10년, 20년 가치 투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경우를 거쳐가죠. 오히려 더 많이 복잡하게 거쳐가겠죠. 동의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항상 그렇지만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뭐 저희 안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송만 보시는 분들께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자.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은어인데 팬티까지 다 벗어서
들어서 모든 걸 다 노출시키고 다 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1년 넘게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의 또 목표는 이 방송만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저희 클럽의 회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저희랑 이제 딥하게 어니스트님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가르침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실전도 그냥 뭐 실전을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는 뭐 그냥 회원은 회원대로 매매하고 어니님은 어니님대로 매매해서 그냥 뭐 서로 얘기만 하는 거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어니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실전 교정을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관계가 깊어요. 그분들이 일종의 이제 학습 교재로 사용하시라는 취지로도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혹시 영상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근데 좋은 거 같은데 잘 모르겠고 내가 혼자서 이행이 안 된다, 실천이 안 된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정말 부담 없는 조건으로 훈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 클럽에 대해서는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클럽 공지가 되어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는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클럽에서는 저희 유튜브 영상을 교과서라고 표현을 하고, 교과서를 토대로 실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그 안에서 피드백 받고 함께하고 경험 쌓고 같이 풀어나가는 그 경험을 클럽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럽과 별개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서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은 다 할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 본인을 교정시키고 본인을 바꾸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